여러분들 제가 지금 배터리 강의를 이렇게 쭉 해오고 있는데 이제 3강 정도 될 거예요. 왜 배터리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것이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추울 때 충전하면 왜 불이 나는지, 그리고 배터리 수명이 줄어드는지 설명해드렸는데, 배터리 수명이 주는 건 아니고 잠시 느려지는 것뿐이다. 그러면 이제 드는 질문, 뜨거울 때 충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수명 단축 1등 뜨겁게 충전하라.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뜨겁게 충전하면 수명이 단축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뜨거우면 수명이 단축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봐봐요. 추우면은 얘가 느려져서, 이 수용작물이 느려져서 전자 이동이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그러면 다시 따뜻해지면 그 프리컨디셔닝에서 따뜻하게 해주면 되잖아. 그럼 뭐 손상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뜨겁게 충전하면 왜 수명의 단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여기에 있는 리튬 전해질 물질은, 이 전해액은 사실 이 자체가 실온이라 그랬나? 이게 40도인가? 에서 끓어요, 얘가 끓어. 이게 불이 날 수가 있어, 이 전해액이. 사실 되게 무서운 걸 쓰는 거죠. 그죠? 얘가 그래서 온갖 화합물 넣어서 불이 잘 안 나게 만들었는데, 현재에도 여전히 한 80도인가 정도 되면은 얘가 불이 나요, 불이. 여기다가 이제 직접 80도를 만들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화학 물질과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섞여서 배터리가 뭐 100도가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아무튼간 얘는 불이 잘 나. 그러니까 여기를 불을 안 나게 하려고 이 전해액을, 리튬 이온 전해액을 나중에 뭘로 바꾸냐? 불이 안 나는, 그것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해야 되는데,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 이런 소금 용액으로 넣어서, 여기가 불이 안 나야 되니까 전해액부터 불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체 전지도 있고, 거기에 전해액 자체를 바꿔주려는 시도가 있는 거죠. 그거는 다음에 소금 건전지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만, 번 얘기하려고 하다가 돈줄 받아서 제가 지금 정신이 잠깐만. 자, 아무튼가 전해액이 뜨거워지면 좋지 않죠. 그죠? 이게 뭐 불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전해액은 불이 나지만 않는 조건에서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뜨거우면은 문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자동차에다가 겨울에, 저도 하는데 핸드폰을 충전에 딱 걸어놓고 쓰는데 이게 벤트에 뜨거운 바람을 계속 맞으니까 얘가 고열입니다. 아니면 여름에 이게 햇빛에 막 맞아가지고 고열이라서 충전을 중단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게 왜냐면 리튬 이온은 여기 음극재에 있을까요? 퀴즈 하나 낼까요? 리튬 이온은 원래 만들어졌을 때 충전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양극재 쪽에 리튬이 있을까요? 음극재 쪽에 리튬이 있을까요? 리튬은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충전을 하면 올라가고 충전을 안 하면 내려가고 이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충전을 안 한 상태에서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리튬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1번 양극재, 2번 음극재. 3번 아닌데, 여기 3번, 여기 리튬은 여기 전해질에도 존재하죠. 전해질에 존재하는데 이거는 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멤버십이 막 터지네요. 3이 있는데요. 전해질에는 그냥 들어가 있으니까. 리튬 용액이니까, 리튬이 다 아시죠?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지금 양극 나왔습니다. 양극 나오고, 둘 다 있다고 나오시고, 양극재에 있습니다. 예, 양극재에 있어요. 양극재에 리튬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를 전기 분해로 강제로 충전을 해서 여기 있는 이온을 띄어가지고 음율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리튬들이 빠져나오면서 리튬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리튬이 여기에서 일로 빠져나가면 여기가 그 아파트 같은 이제 층상 구조란 말이에요. 이렇게 층상이야, 층상. 이렇게 층으로 이렇게 구현이 돼 있는데, 아파트에 이렇게 기둥식 아파트라면, 기둥식 아파트. 여기에 이 기둥을 받치고 있는 애들이 누구냐? 니켈. 이게 나중에 양극재 설명도 한번 해드려야 되겠네.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애들이 여기를 부드럽게, 망간 같은 애들은 여기 부드럽게, 코발트 같은 애들은 기둥을 지지하고, 니켈은 여기를 꽉 채워서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야. 꽉 지지하고 있었어. 이게 아파트 층을 쫙 지지하고 있었는데 100% 충전하면 어디로 가요? 여기에 있던 리튬들이 가자! 그러고 여기 호텔로 가가지고 쫙 자는 거예요. 호텔 가가지고 쫙 자. 여기. 그러면 여기 양극재에서 빠져나간 이 아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기둥들이 버티고는 있어요. 버티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버티고 있는데, 힘들이 꽉 차가지고 꽉 버티고 이렇게 사슬로 딱 연결해가지고 꽉 버텨주면은 아파트가 잘 안 무너지는데, 다 나갔어요. 기둥을 버티고 있던 애들이 다 나가면은 얘가 아무래도 흔들흔들 하겠죠. 그래서 충전이 늘 100%를 꽉 채워서 다니는 게 그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얘가 양극재 자체가 좀 흔들흔들 이렇게 좀 야들야들한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뜨겁다. 핸드폰 충전기가 뜨겁다. 여기다가 막 게임도 한다. 막 지금 충전하느라고 뜨거운데, 충전하면 여기 있는 걸 막 뜯어가지고 일로 옮기는 거잖아요. 뜯어서 여기 있는 거 강제로 붙어 있는 거를 막 뜯어가지고 일로 옮기는 건데, 옮기고 있는 와중에 또 쓰라고 또 막 이러면서 열을 막 발생을 시켜. 여기 막 왔다 갔다 하면 막 계속 발생을 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기둥들이 흐물흐물하던 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여기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무너지든지 조금 부셔지든지.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다시 배터리가 식어가지고 돌아왔는데 집이 기둥이 몇 개가 무너져 있는 거야. 그러면 집 나갔던 애들이 다 못 돌아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집이에요. 여기가 원래 집이고 100% 충전했을 때 여기는 호텔이야, 호텔. 잠시 가는 거지. 여러분들 호텔에서 살지 않잖아요. 잠시 돌아갔던 애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집이 무너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집을 안전하게 가지고 여기를 뭐 니켈에 코팅도 하고, 하이니켈 할 때는 니켈에 코팅도 하고, 여기에 이제 코팅제를 섞으면서 기둥을 튼튼하게 다 빠져나가도 100% 다 빠져나가도 버틸 수 있게. 여기에 좋은 질문이 있는데, 그래서 안전마진이 있는 거냐?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걸 0%, 핸드폰 회사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이걸 0%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 빠져나간 상태를 0%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한 10%에서 20% 정도 여기 남겨놓는 상태, 리튬이 다 빠져지지 않는 상태를 0이라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표시해서 보여드리는 거지, 실제로는 좀 남아있다. 그리고 100으로 다 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120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보내는 거다. 그래서 한 80%를 100이라고 표현해가지고 다 갔다라고 얘기해서 여기서 충전을 그만하는 걸로 안전마진을 잡아놓는 거죠. 뭐 이게 높아지면 막 95도 잡고 막 이러는데 올라갈수록 배터리의 열화가 가능한 거지. 그게 하나의 원인. 뜨겁게 충전하면 수명이 왜 줄어드느냐? 이 기둥이 무너지기 때문에.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냐면, 뜨거운데 이게 더 뜨겁잖아요? 물론 알아서 BMS, 이게 더 뜨겁지 않도록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관리를 해가지고 더 이상 뜨거워지지 못하게 하지만, 이게 열 폭주가 일어나거나 뭐 해가지고 뜨거워지면 여기 분리막 있죠? 분리막을 또 만드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분리막이 알기로는 한 130도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130도 정도가 넘어가면 여기가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네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여기가 녹아서 막혀버립니다. 세이프티 메커니즘인데, 녹아서 배터리 분리막이 녹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휴지로 후 이렇게 하면은 바람이 통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녹으면서 플라스틱 필름처럼 쫙 되면은 어때요? 통과해요? 안 통과해요? 안 통과하죠. 못 통과하죠. 통과하면서 배터리를 전기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하면서 화재를 막아주는, 그래서 분리막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분리막도 기술력이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분리막은 그냥 단순히 전자 이동만 시키고 뭐 이동시키지 않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기술 플러스 이런 화재 방지에도 사용이 되는 게 분리막. 근데 이게 130도 이상으로 더 올라가면은 화재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얘조차도 망가져서 내가 녹아내리고 맞으면 그냥 열폭주 나는 거니까 130도 정도까지만 막아준다. 그 다음에 또 뜨거우면 문제가 뭐냐? 여기에 이게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이 구조를 만들 때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은 산소가 들어가. 이게 산화물이에요. 산화화합물. 이게 뭐라고 하냐? 산화 메탈이에요. 금속 산화물이에요. 이거 한국말로 다릅네. 금속 산화물이에요. 산화라는 건 뭐예요? 이 만들 때 이런 양극재 이렇게 해가지고 산소에 뜨겁게 해가지고 고열로 구워가지고 내면서 산화를 시킨 거예요. 산화를. 그래서 여기는 속속들이 산소 분자가 껴있어. 산소 원자, 산소 분자가 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뜨거워지면
산소가 튀어나가는 문제가 있네. 산소가 뿅 하고 튀어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소가 보글보글 요즘 그 표백제, 산소계 표백제 옥시크린 있죠? 산소계 표백제는 옥슬인가? 산소가 뽀글뽀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화재에 가장 필요한 물질이잖아요. 산소가 없으면 불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소 전기차가 안전하다 막 이러는 게 산소랑 만나기 전에 수소끼리 다 날아가 버려서 화재가 안 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산소가 있어야지 불이 나는데 안타깝게도 뜨거워지면 이 산화 결합물, 이 산소가 강하게 붙들고 있었던 니켈, 망간, 코발트를 강하게 붙들어주고 있었던 산소가 야, 나 못 이기겠어. 너무 뜨거워. 그러면서 얘네가 튀어나가면서 산소가 열 폭발을 일으키는, 열 폭주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뜨겁게 충전하는 법이 열 폭주가 안 일어났다고 쳐도 산소가 이미 튀어나갔다는 얘기는 이 금속 산화물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본드로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 본드가 산소인데 그 산소가 나갔다는 건 본드가 다 부서져 버려서 더 이상 한번 열 변화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충전을 해도 안 됩니다. 충전이 안 됩니다. 충전이 되긴 되겠죠. 쬐끔. 근데 이온들이 가서 여기에 가서 집들이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우면 내 배터리에 집을 망가뜨리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배터리에 피해야 될 가장 큰 원소 중에 하나는 뜨거운 데 놓지 마라. 전화기 같은 거 뜨거운 데 놓지 마라. 이거 뜨거운 데 놓으면은 좋을 게 하나도 없다. 벤트에다가 놓으신다면은 벤트 막아주시고요. 에어컨 틀어줘도 좋고 아니면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전화기 마찬가지, 자동차 마찬가지. 그래서 사막이나 이런 데 타는 사람들이 뜨거운 아리조나, 막 텍사스 이런 데서 타는 사람들이 배터리 열화가 심한데 또 불구하고 잘 타는 이유는 이거를 이렇게 그냥 자동차 회사들이 바보가 아니죠? 이렇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알아서 또 BMS가 돌면서 배터리를 쿨링을 시켜주죠. 너무 높게 못 올라가게 배터리 온도를 계속 전기를 쓰면서 그래서 배터리가 달죠. 그냥 주차해 놨는데도 그래서 배터리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등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배터리 관련해서 그러면 구조를 알고 나니까 이제 궁금증이 하나씩 풀릴 텐데 궁금증이 풀리는 대로 또 궁금증이 추가로 생길 텐데 그 추가로 생기는 그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 올려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영상으로 강의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강의를 진작할 걸 그랬네.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런 거 좋아하지. 이렇게 세밀한 거 이렇게 나무에 숲에서 이렇게 나무 태보는 거 이런 거 좋았는데 사실 제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